오늘은 키워드가 아니네요. 피플입니다. 네, 저희가 이 주목이 되는 사람들 몇 명을 모아서 하고 있죠. 오늘 3명입니다. 3명. 일단 첫 번째 인물 누군지 기억하실까요? 안종범 전 수석입니다. 네, 안종범 전 박근혜 정부 때 경제수석을 해서 안종범 전 수석인데 대체 어떤 얘기가 있길래 안종범 수석 얘기가 나온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최경환, 우병우 이어 안종범 총선 앞 친박 꿈틀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전에 최경환 전 장관 그리고 이 우병우 전 수석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총선에 출마를 하려고 지금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했었는데 이번엔 안종범 수석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종범 수석. 볼까요? 안종범 오늘 정책평가 포럼 김현숙, 유일호 등 과거 박정부 때의 사람들이 지금 대거 참가를 한다. 최경환, 우병우는 출마설, 여권, 친박당에 이롭지 않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일단 정책평가 포럼을 한다는데 오늘 아직 포럼을 하지 않았거든요. 과거에 안 수석의 모습을 먼저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는 어찌 말씀하신 대로 제 많은 업무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통령 지시에 그냥 순응한다는 차원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까 롯데 케이스나 몇 번 케이스에 제가 대통령한테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건의드렸던 것과 같은 일들을 더 많이 좀 여유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하시면은 이거 빨리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단순히 그냥 전 반복적으로 했던 측면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저 목소리 안종범 전 수석의 목소리입니다. 언제냐? 2017년에 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안 전 수석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구속이 돼 있다가 지금 나왔죠. 그때 재판을 받으면서 했었던 이 얘기를 저희가 좀 직접 들어봤는데 안종범 전 수석 지금 풀려났습니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OX 질문 하나 더 드려봅니다. 안종범 전 수석도 출마한다. 하나, 둘, 셋.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장일치로 모두 X를 윤 대표님 안 나올 것 같으세요? 당연히 나오면 안 되죠. 나오면 안 된다. 나오면 안 되고 나와도 안 되고. 네. 대통령 탄핵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 탄핵의 네. 주요 원인을 제공했잖아요. 그러면 맹자 얘기한 대로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해야죠. 물론 뭐 자기의 재능이나 경륜을 정책 포럼이나 이렇게 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되는 거는 경험 삼아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꼭 총선에 출마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네. 다시 도모하겠다. 이제 겨우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다시 그 탄핵의 늪으로 다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떳떳했습니까? 과거에 그 뇌물 같은 것도 연루가 됐잖아요. 무슨 병원장 부인이 하는 그 화장품 회사에 그거 잘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까지 국민이 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 또 출마해요. 제발 좀 잊혀진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최경환 의원도 그래요. 과거에 뇌물 먹었으면 어디 가서 할복한다고까지 크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징역 다 살았어요. 우병우 수석 저분이 빨리 그만뒀으면 대통령 탄핵까지 안 갔었을 겁니다.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내에 언론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서 탄핵을 촉발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최경환, 우병우, 안종범 이런 사람들은 더 반성해야 된다.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오면 안 되고 나와도 안 된다. 그래서 X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석 의원 여쭤보겠습니다. 친박계 출마가 일단 윤영걸 대표님 말씀은 여권의 악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권의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저는 약재도 될 수 있고 호재도 될 수 있다고. 둘 다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호재가 되는 측면에서는 일단 선거 자체, 총선 자체를 놓고 어느 정도의 국민의힘 결집을 TK, PK 지역에서 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이제 악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침박 프레임에 걸리는 또다시 이런 프레임에 걸릴 수 있지 않나 그런 탄핵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수도권과 다른 지역, 그러니까 PK, TK 지역에는 여전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향수에 젖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경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양산을 지금 출마한다는 보도가 경산을 네. 출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자체를 놓고 보면 지역 현안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친절히 답변을 하시는 그런 행보도 보일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자체를 놓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진다면 그쪽 지역에서는 출마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목소리도 현재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최경환 전 부총리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친박계가 총선 앞두고 꿈틀거리는 것만은 좀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인물을 좀 볼까요? 두 번째 인물, 이제는 외국인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메시입니다. 메시, 리오넬 메시. 모르는 분 없으시겠죠. 리오넬 메시가 대체 왜 나왔느냐? 기사 보겠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26억 원짜리. 어떤 사진이냐?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무려 26억 원이라고 하네요. 네, 아무나 사진 한 장 찍어서 26억 원 주진 않겠죠. 리오넬 메시니까 줬을 겁니다. 네,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메시, 사우디 정부와 비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사우디 정부와. 지금 저 사진이 사우디에서 노을을 배경으로 바라보고 있는 뭔가 이 갑판, 요트 갑판 같아요. 요트 갑판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 메시의 뒤통수 모습인데 이게 지금 26억 원이다라는 거. 네, 이게 결국 비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3년간 최대 320억 원을 받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체 이 비밀 계약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비밀 계약서에 따르면 볼까요? 메시는 매년 사우디로 최소 5일 동안 가족여행 1회 또는 3일씩 2차례 여행을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 메시는 이 의무 휴가에 최대 20명, 가족, 지인을 동반할 수 있고 5성급 호텔 숙박비 등 여행 경비는 모두 사우디 정부가 된다. 네. 자, 여기 보면 뭐 여행을 통한 프로모션 활동이랑 별도로 메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말고 요거랑 별도로 메시가 연간 10회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우디를 홍보하면 또 200만 달러가 추가로 지급이 된다. 그냥 이렇게 뭐 슬쩍슬쩍 움직이면 계속 돈이에요. 네, 사진 찍고 올리고 뭐 돈이고 움직이면 돈이고 사우디 여행 가면 돈도 다 사우디 정부에서 됩니다. 심지어 친구 20명까지는 오케이. 그것도 다 사우디 정부가 된다라는 건데 아까 이 말씀드린 게 이 사진 한 장이 26억 원짜리죠. 이 사진만 있느냐?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사우디 관광 사진 한 장 올리면 26억 원. 이 사진은 또 새롭게 보는 사진이죠. 이건 가족 사진입니다. 사우디에서 찍은 이 메시의 가족들 사진인 건데, 네. 참 사진 한 장이 26억 원. 우리는 무슨 사진 한 장이 26억 원이야. 심지어 뭐만 꼼짝하면 200만 달러를 주고 뭐 하면 더 주고 하는데 여기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밑줄. 메시와 사우디 정부 간 계약에 관여한 전직 축구 선수 라이코 가르시아 카브레라는 뉴욕타임스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카림 벤제마의 연봉에 비하면 메시가 받는 돈은 소액에 불과하다면서 메시가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지 않은 걸 보고 놀랐다.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지 않은 걸 보고 놀랐다는 말에 상당히 놀랍습니다. 네, 이동석 위원. 저만 놀란 걸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26억 원을 준다면 네. 누가 이거를 또 거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받아야죠. 해봤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우디 자체가 지금 이렇게 열렬 홍보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와 이렇게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 자체를 놓고 지금 축구 구단도 않다고. 네, 그렇습니다. 무관하지 그 축구 구단도 현재 사고 있고 네. 굉장히 열띤 홍보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 사우디 자체가 어떤 이런 국가적인 재고를 위해서 국가적인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어떤 행보를 할지 앞으로도 오일머니는 계속해서 쓰여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진 한 장에 26억 괜히 주겠습니까? 네. 지금 관건은
이 사우디가 우리랑 부산 엑스포를 두고 지금 사실상 2파전을 벌이고 있는 나라라는 거. 네. 우리가 좀 긴장을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 한 명 알아볼까요? 네. 마지막 한 명. 안종범, 메시. 마지막 한 명은 이 사람입니다. 네. 우리 자주 만나기도 했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대체 무슨 얘기인 걸까?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위성 실패 후 모습 드러낸 김정은 얼굴 붓고 큰 뾰루지, 다크서클까지 지금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일단 얼굴이 좀 부은 것 같긴 해요. 네, 뭐 원래 날렵한 턱선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일단 좀 더 부어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지금 뾰루지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눈도 상당히 좀 피곤해 보이고요. 네. 근데 뭐 이 정도면 뭐 평상시에 뭐 전날 라면 먹고 자도 얼굴은 부으니까요. 이 정도 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밑줄. 정보소식통은 북한 매체는 김정은의 참가 모습 가운데 가장 활력이 있는 모습을 선별을 했을 거다. 그런데도 이렇다는 건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일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정현 위원님. 네. 김정은이 큰 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우리랑 완전히 무관한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큰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서 뭔 일을 저지르면 사실 우리한테도 되게 큰일 아닙니까? 뭔 일을 저지를 건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예, 지금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남북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리고 네. 북미 관계가 과거 문재인 정부랑 비교했었을 때 완전히 단절된 걸 이상을 넘어 적대 관계로 이제 다시 비화되고 있고요. 이제 한미일 외교 관계가 이제 공고히 되면서 대북 고립 정책이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큰 소명은 사실은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북한의 경제 회복이라는 절체절명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사실은 모든 속내를 다 드러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맞잡은 것도 사실이었죠. 근데 네. 그 후로 수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아마 북한의 경제는 더욱더 하락 위기에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정황으로 접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리더십의 위기 그리고 인민들이 굶어 죽고 있다라 아사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좀 데이터 통계를 통해서 아마 지도자로서 심각한 내적 스트레스와 고민들이 아마 저렇게 외모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